음함수와 역함수의 미분 1단계, 음함수의 미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예제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방정식으로 주어진 x의 함수 y에 대하여 dx분의 dy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기울기에 대한 식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 식을 보니까요. 지금 x, y가 섞여 있는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보통은 좌변의 y, 우변의 x에 대한 식으로 분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막 섞여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음함수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음함수가 어떤 정의를 갖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변에 y, 우변에 이렇게 x에 대한 식이 나와 있는 것들, 우리가 흔히 배웠던 함수의 형태죠. 이런 것들을 사실 양함수라고 하고요. 양함수의 정의는 한 변수가 다른 변수의 식으로 표현된 함수. 그러니까 여기서는 y가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됐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양함수라고 한다. 자, 그럼 음함수는 뭐냐 하면요. fx, y는 0. 이런 형태로 표현된 함수를 음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좌변에 x, y가 섞여 있는 형태의 함수.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예제 문제에 있었던 이런 식 같은 경우도 우변에 있는 식을 다 왼쪽으로 넘기면 지금 좌변이 어때요? x랑 y가 섞여 있는 식이 돼버렸고 우변이 0이 됐잖아요. 자, 이런 형태의 함수를 바로 음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y는 fx 이런 형태로 좌변에는 y만, 우변에는 x만 이렇게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좌변에 x, y에 대한 식이 다 몰려 있고 그래서 얘네 둘의 지금 함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그래서 음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연습을 한번 좀 더 해볼게요. 이렇게 y는 8x 플러스 6 이런 것들은 어떤 함수다? 양함수가 되겠죠. 좌변에 y, 우변에는 x에 대한 식인데 그래서 y가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xy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있을 때요.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1을 좌변으로 넘겨줬다고 생각하면요. 좌변에 있는 식이 x랑 y로 동시에 표현되어 있는 함수고 우변이 0이 됐죠. 이런 것들을 음함수라고 한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아까의 상황에서 만약에 양변을 x로 나눴다고 생각하면요. 물론 나눌 때 x가 0이 아닐 때만 나눌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좌변엔 y, 우변엔 x에 대한 식만 남잖아요. 이런 경우는 양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모양의 식이 있을 때 우변에 있는 5도 좌변으로 넘겨주면 지금 좌변이 xy에 대한 식이 돼버렸잖아요. xy가 함께 있는 식이 돼버린 거죠. 이런 경우도 음함수다. 그래서 양함수냐 음함수냐 양음 그러니까 이게 드러났냐 드러나지 않았냐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문자 사이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드러났다 하면 양함수, y는 x에 대한 식 이건 완전 드러낸 거잖아요. 그런데 음함수는 y는 이런 형태로 나타난 거 아니기 때문에 완전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았다. 그래서 약간 감춰져 있다. 음함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음함수들을 미분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fx, y는 0 이게 음함수의 대표적인 모양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변수가 두 개예요. 일단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두 변수 중에서 일단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x랑 y가 있으면 x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그 문자로 미분을 하는 거예요. 양변을 x를 선택했다면 x를 기준으로만 미분한다. 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x에 대해서만 미분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자로 미분한다 이런 개념은 생각할 필요가 없었지만 미적분에서는 x랑 t, x랑 세타 이런 식으로 두 개 이상의 문자가 같이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미분한다라고 하면 안 되고 보통 문자 하나를 딱 정해서 그걸로만 미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까 예제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요. 지금 이 식, 지금 우변에 있는 것들을 다 좌변으로 넘겼죠. 그래서 음함수의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함수를 미분을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문자를 정하라 그랬죠. 일단 x를 기준으로 한번 삼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x에 대해서만 미분하겠다. 자, 그럼 맨 앞에 있는 xy를 먼저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두 개의 문자가 곱해져 있는데 여튼 이 식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을 dx분의 dxy 이렇게 되는 거죠. xy식을 x에 대해서 미분했다. 자, 그런데 이건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x랑 y가. 그래서 곱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앞에 거 미분, 그러면 x 미분하면 1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요. x를 미분했는데 뭐에 대해서 미분했다? x에 대해서. x를 x에 대해서 미분했기 때문에 그냥 1이 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y는 그대로 나오죠. 지금 앞에 것만 미분한 거니까. 자, 이제 더하기 앞에 건 그대로 이제 뒤에 걸 미분할 거예요. 자, y를 미분하면 몇이에요? 보통 여기서 그냥 1이라고 적는 경우들이 있지만 지금 중요한 건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y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 되는 게 맞지만 y를 x에 대해서 미분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dx분의 dy, y를 x에 대해서 미분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앞으로 미분할 때마다 dx분의 d를 앞에 붙여주는 거에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자주 나오게 될 식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게 dx분의 dy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네를 정리를 해주면 y 더하기 x 곱하기 dx분의 dy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뒤에 있는 식 y제곱을 미분하면 2y가 되는 거 아니냐? 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y제곱을 y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요. 자, 그런데 얘는 뭘로 미분하기로 했다? 우리가 x로 미분하기로 했습니다. y제곱 앞에다가 dx분의 d를 곱해주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그대로 냅둬도 되긴 하지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dx분의 dy잖아요. 그러니까 dx분의 dy제곱이 아니라 dx분의 dy만 구하고 싶은 거라서 이걸 조금 더 손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지금 x랑 y가 지금 문자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미분은 안 된다. 그러면 여기 분모에 있는 dx를 뒤로 한번 따로 빼보겠습니다. 물론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리미트를 이용해서 좀 더 정확하게 푸는 방법이 있지만 이건 간편식으로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따로 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 dy를 분자 분모에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 오른쪽에 dx분의 dy가 생겼잖아요. 자, 이것만 생긴 게 아니라 지금 앞부분을 보면 y제곱을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y에 대해서 미분을 할 수 있다. 그럼 이건 쉽죠. y제곱을 y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냥 2y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y제곱을 그냥 미분했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y제곱을 어떤 문자에 대해서 미분을 했냐? y에 대해서 미분했다 하면 2y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19x를 미분을 하는데 이것도 뭐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x에 대해서 미분했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19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얘를 y에 대해서 미분했다. 그러면 dy분의 d를 앞에 곱해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dx분의 dy가 이렇게 모양이 생겼어요. 그러면 얘를 구해줘야 되는 거니까 얘로 딱 묶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남기고는 다 반대편으로 넘겨주고, 물론 양변을 나눌 때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거 항상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은 x-2y가 0인 데에서는 성립할 수 없는 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답까지 구했는데 만약에 여기 xy 좌표까지 나오면 여기다 대입하시면 그때 기울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우변에 있는 1만 좌변으로 넘기면 음함수가 되는 거죠. 음함수의 미분법,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문자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 우리는 x를 먼저 골라서 한번 미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할 거예요. 앞에 있는 6x는 미분하면 6,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2x제곱이랑 y의 곱이잖아요. 곱의 미분법. 앞에 있는 거 먼저 미분하고, 그럼 4x, y. 자, 그리고 뒤에 걸 미분할 건데 중요한 건 y를 x에 대해서 미분했기 때문에 문자가 꼬였잖아요. 그러면 y를 그대로 미분해서 1이 되는 게 아니다. 그냥 y는 그대로 남고 dx분의 d라는 걸 앞에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가 dx분의 dy가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7y 세제곱. 얘도 7y 세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했기 때문에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식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dx분의 d를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dx분의 dy예요. dx분의 dy 모양이 없죠. 그리고 얘네들이 일단 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미분도 안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 dx를 뒤로 빼놓고 지금 분자 분모에 dy를 곱해준다. 그러면 뒷부분에 dx분의 dy 모양도 생기고 지금 앞부분에 y에 대한 식을 y로 미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7y 세제곱을 그냥 미분했다라고 생각하면 내리고 하나 빼고 21y 제곱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우변에 있는 1을 미분하면 0이 되는 거죠. 자, 그럼 1,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기울기 뭐예요? dx분의 dy 식으로 일부러 만든 이유가 이겁니다.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dx분의 dy로 다 묶어주고 이걸 양변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나눌 때보다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거, 분모는 0이 아니다. 이건 항상 같이 적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좌표도 나왔어요. 1,1이니까 xy에 다 1을 대입을 해서요. 정답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연습 문제 충분히 풀어보세요. 감사합니다.